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책코치입니다. 오늘은 해머스트렝스 머신들로 등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 중에서 제가 무게를 많이 할 때도 있고 반복을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반복을 많이 하는 주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등의 넓이를 위해서는 풀다운을 하라고 하고, 등의 두께를 위해서는 이제 로우를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잘 들여다보면 보통 풀다운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팔이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다운 머신들 특징이 이렇게 무릎 패드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풀다운하고 로우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승모근이 얼마나 개입을 하냐 안 하냐 차이입니다. 뭐 때문에? 이 팔의 위치 때문에.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하시려면 머신의 원리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머신의 특징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몸통이 이렇게 잘 고정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패드가 있고, 로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슴 패드가 있죠. 그 이유가 몸통이 잘 고정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머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궤적이 있는데, 이 궤적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궤적 자체가 의자, 즉 몸통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당기실 때 몸통이 움직이게 되면 궤적이랑 전혀 반대로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을 고정해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머신을 잘 사용하는 법인데, 문제는 우리가 상체 운동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숄더 패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숄더 패킹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통 날개뼈를 이렇게 잠근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날개뼈를 뭐 뒤로 보내거나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숄더 패킹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서서 바벨컬 자세를 이렇게 취해 보시면, 제가 아까 팔의 위치에 따라서 근육의 주인공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팔의 위치에 따라서 몸의 포지션 자체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즉, 팔이 지금은 이렇게 아래에 있죠. 이렇게 팔이 접다 보면은 주먹이 내 얼굴까지 올리면 잘 보면 팔꿈치가 무조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각도에 가면은 체가는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바뀐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잡고 내려오면 이미 얘를 잡기 위해서 어깨가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면 어깨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얘를 잡고 내려오면 팔이 이미 약간 굽혀져 있는 상태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면, 내 어깨죠, 어깨랑 팔꿈치, 얘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그 범위까지만 유지하시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몸은 고정되어 있고 팔이 움직이는 거죠. 잘 보시면 몸이 움직여도 얘가 움직입니다. 근데 몸이 움직여서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이죠, 축. 이 원판이 이렇게 수평을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가벼워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몸통이 고정되고 팔이 움직이면요, 얘가 이 범위까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몸을 움직이고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머신이랑 궤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당 각도에서 주인공을 만들어 놓은 머신이에요. 그래서 머신 자체는 광배근 운동의 목적이지만은, 광배근이라는 애는 풀다운, 이 팔이 이 각도에서는 얘가 주인공이 되는데, 광배근의 기능은 팔이 흔들릴 때 몸통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걷다가 달리기를 하게 되면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힙니다. 즉, 몸이 많이 흔들리니까 이때 광배근도 쓰이는데, 이때 광배근은 주동근이 아니라 보조근으로 작용합니다. 운동의 각도,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근육이 주동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근육이 보조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얘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인공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 머신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경관절, 어깨가 고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무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안 무거워지는데 얘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무게가 올라가도 줄어들고 반복을 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동작을 보시면 얘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무릎 패드에 잘 고정을 해 놓으시고, 잘 보시면 이렇게 어깨가 이미 내려가 있죠. 팔이 약간 접혀져 있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완전 다 펴시면은 힘이 풀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 팔이 접혀 있는 이 구간을 유지하시고, 팔꿈치죠, 팔꿈치. 어깨가 움직이면 팔꿈치가 움직이니까 몸통은 고정하고 얘가 움직이지 않는지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은 팔꿈치가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범위를 조금씩 줄여 가시면서 이전보다는 범위를 조금 줄이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풀다운, 주둔근이 강백은 운동이긴 하지만은 협력근 참여하는 애들은 뭐 이두, 전환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를 하다 보면 이두나 전환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광배근에 힘이 안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을 이런 데 잡으시고 이렇게 당겨보시고 얘를 만져보면 힘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기는 동작을 하면은 강배근은 무조건 힘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극 있죠, 자극. 자극이라는 거는 깊숙이 들어가면 피로부산하고 수소이온 문제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일상에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먼저 지치는 근육, 내가 평상시에 훈련이 많지 않은 근육들이 이런 운동을 할 때 먼저 지치는 건데, 이건 뭐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달리기를 자주 안 하면,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자극이 느껴지냐면 정강이, 종아리, 발바닥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등 운동을 하실 때 이두나 전환이 크게, 특히나 한쪽이 크게 자극이 느껴지시면 등에 운동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팔의 위치에 따라서 근육은 무조건 그 각도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자극이 느껴지는 거는 그 근육이 먼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의 위치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지는 것처럼, 제가 저번에 전환 운동도 올려드렸고 팔 운동도 올려드렸죠. 그 위치에서 운동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할 때 가장 베스트는 특정 부위에 크게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쪽 팔이 지치거나 한쪽 전환이 먼저 지치시는 분들은 해당 근육이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따로 훈련을 병행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실 거고, 그리고 전완근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을 하실 때 저는 스트랩을 아예 안 차거든요. 뭐 특정 상황을 빼고는 거의 안 차는 편인데, 전완이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우리 몸은 절대 안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잡으시고 몸을 이렇게 뒤로 기울여 보시면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꽉 잡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완 운동할 때 이렇게 추간기 운동을 알려드렸잖아요. 걔도 이렇게 잡는 운동인데, 이 무슨 차이점이냐면, 제가 아까 몸이 먼저 뒤로 움직이면 얘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운동하는 범위가 넘어가면서 이 무게가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환을 이렇게 많이 끌어다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지치는 거지, 애초에 몸통이 잘 고정되고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전환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잘 없고, 나는 몸통이 잘 고정돼 있는데 전환이 지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환 훈련을 따로 병행해 주면 되고, 즉 몸통이 움직이면은 전환을 끌어다 쓰는데, 그 전환을 끌어다 쓴다고 해서 전환이 훈련이 되는 건 아니다. 전환이 훈련되는 각도는 어깨관절의 개입을 제한시켜 놓고 이 주간기 자세처럼 이 각도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지, 몸이 움직이는 각도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환이 주인공으로 써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숙지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무게가 올라가면 얘가 무거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근육이 지치면서, 제가 아까 말한 주동근이라도 협력근이 지쳐도 자연스럽게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뛸 때 정강이 자극이 크게 느껴지면 페이스가 느려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범위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몸을 움직여서 얘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많이 접힌다기보다는 얘가 딸려오는 거죠. 팔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이는 것 뿐인데,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범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제가 설명할 때 얘는 몸통 잘 고정시켜 놓고, 제가 아까 말한 숄더 패킹, 팔꿈치가 고정되는 범위까지 이걸로 가면 이제 팔꿈치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가 움직인다는 건 어깨가 움직인다는 건데, 그렇게 운동하시면 되는데, 운동 영상을 보실 때 너무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하강해야 된다, 뭐 얘는 내전에서 당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얘는 그냥 생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프레스 운동. 여기 보시면 프레스 머신들 보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두 개 다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왜 기울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프레스 운동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무게를 척골로 받쳐서 잘 밀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펴서서 손바닥 이렇게 보시면은 엄지 쪽이죠. 얘가 높고 얘가 자연스럽게 엄지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 머신이 저렇게 돼 있는 이유거든요. 손잡이 자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밀잖아요. 밀면 자연스럽게 이 요골과 척골 사이에 자연스럽게 받쳐지게 됩니다. 즉 척골로 받쳐서 밀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알 필요도 없는 단어이고,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오히려 손목이 다칩니다. 그래서 다른 덤벨 운동도 마찬가지고 바벨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알면 알수록 운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지금 무의식 중에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에너지를 줄이려는 전략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잘 보면은 이 사이에 잘 받쳐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줄 때는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이런 생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 이제 프론트 풀다운이죠. 마찬가지로 풀다운입니다. 풀다운. 그래서 무릎 패드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이제 차이점은 그립으로 인한 팔꿈치 각도 차이죠. 팔꿈치를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시잖아요. 뭐 외전해야 된다, 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팔꿈치 각도는 이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쟤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 고정해 놓고 어깨 말 그대로 팔꿈치가 잘 고정되는 범위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보통 여기까지인데 그냥 움직이면 이제 몸이 움직이죠. 어깨가. 그래서 패드 몸 잘 고정시켜 놓고 자 이제 풀오버 할 건데요. 얘도 지금 팔 위치가 내 머리 위죠. 근데 특징이 팔이 접히고 펴지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운동이랑은 다르게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협력근이라기보다는 보조근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할 때는 이제 등 운동 할 때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흉추신전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진행한 풀다운 두 종류 있죠. 걔들은 그냥 팔이 그 위치에 가면 가슴은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열리는데 굳이 더 여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가슴을 연다기보다 그냥 허리를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하시다 보면 뭘 아실 수 있냐면, 주동근은 등이긴 한데 허리가 꺾이면 안 되니까 이 배 있죠? 배가 상당히 많이 버텨줘야 돼요. 근데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도 마찬가지고, 이 등에 자극이 잘 안 느껴지신다. 등에 자극이 잘 안 느껴지고 뭐 장두근에 힘이 많이 들어오고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풀다운 할 때도 설명드렸잖아요.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립이라는 명목으로 운동을 하긴 하지만은 주둔근이 있으면은 협력근도 있고 보조근도 있는데, 문제는 협력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은 해당 부위의 미토콘드리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는 제가 몸통을 잘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조건 값에는 협력근이 먼저 지치게 되면은 그 부위의 자극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할 때 장두근이랑 배에 자극이 들어온다고 해서
등이 운동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예. 단 계속 그렇게 자극이 등보다 더 빨리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바디빌딩에서 말하는 점진적 가부와 무게를 점점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배 운동과 따로 장두근 트레이닝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장두근을 쓰는 이유는 장두근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위로 가는, 팔이 위로 갈 때 팔꿈치를 쓰는 게 아니라 어깨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는 장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두근이 먼저 자극이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저번 팔 운동에서 설명드렸죠. 오버헤드, 팔이 위로 가 있는. 그리고 배 운동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행잉 레그레이즈나 크런치라든지 걔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각도가 지켜지는 각도까지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초보자들은 등에 자극을 잘 잡고 고급자들은 근육에 자극을 못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정보예요. 그냥 우리가 계단 타죠. 천국의 계단. 걔 타면 누구나 다리 힘 들어오잖아요. 그 각도에서. 근데 굳이 그 자극을 느끼려고 계단을 꾹꾹 밟고 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밟으면 계단이 타지는 건데. 물론 속도를 올리면, 운동의 강도가 올라가면은 다리 근육이 더 많이 느껴지겠죠. 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근육, 특정 부위가 지치면 그 부위가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해주면 그만인 거고, 운동이 가장 베스트로 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 장두 이런 애들이 어떤 특정 부위가 먼저 지친다기보다는 몸의 전체적인 긴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가 지쳐서 운동을 종료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잡으시고 오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 팔꿈치가 이렇게 안 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뭐 안 닿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깨랑 팔꿈치 유지되는 구간까지. 이제 근육이 그 각도에서 트레이닝을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분할 훈련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회복이나 어디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등 운동을 할 때 이제 풀레인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 범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해도 운동이 다 되거든요. 제가 아까 광배근 같은 경우에는 풀다운, 이 팔의 위치에서는 주인공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보조근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보조근이 되는 이유가 팔이 흔들릴 때, 말 그대로 팔이 움직일 때 몸통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광배근이 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팔이 접고 펴지는, 즉 팔이 나랑 멀어지는 운동은 아니지만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세워졌다 하기 때문에 광배근이 몸통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드리프트 할 때 광배근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시트가 있는 애들을 이렇게 고정하시고 몸을 이렇게 뒤로 기울여서 얘를 이렇게 딱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가 써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당기면 허리가 꺾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위치에서는 배가 잘 사용이 안 됩니다. 배가. 근데 배가 해야 되는 일은 마찬가지로 균형을 잡는, 이 외부 무게 저항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얘도 하고 광배근도 해야 되는 건데, 즉 몸통의 안정화를 잡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코어, 복행근이나 뭐 다혈근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먼저 하는 애예요. 먼저. 근데 얘가 안 하니까 누가 부담을 많이 안냐면 광배근이 부담을 많이 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찌그러뜨릴수록 팔을 이렇게 당겨보시고, 몸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광배근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잖아요. 그거는 배가 말 그대로 몸통이 불안정하니까 광배근이 몸통 균형을 잡는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극은 잘 느껴져도 생각보다 등 운동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이런 원래 하는 기능을, 만약에 몸통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애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씩 더 있는데, 걔가 일을 안 하면은 다른 애들이 부담을 맡게 되거든요. 다른 애들이 자꾸 부담을 맡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능 부족, 거북목, 하견, 그 다음에 나아가서 통증,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 발생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뭐 근육의 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육의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근육의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운동이 되냐 하겠지만은, 제가 지속적으로 저 말고도 결과를 내고 있고, 저 또한 몸이 불편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해당 근육의 주인공이 되는 각도에서 쓰이게 두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로 인해서 몸이 괜찮아지면 괜찮아질수록 근육도 자라는 거고요. 사용되지 않은 애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근육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풀레인지를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를 오목조목 잘 따져보면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진행할 종목은 하이로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팔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점점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풀다운, 프론트 풀다운, 풀오버, 그 다음에 하이로우, 시티드 로우, 그 다음에 로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모근이 개입해요. 근데 하이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우리가 로우로는 팔이 아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로우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팔이 상대적으로는 위에 시작해서 하이로우입니다. 그래서 로우 운동 중에서 특이하게 무릎 패드가 존재합니다. 팔 위치 때문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궤적 자체가 승모근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승모근을 더 쓰실 거라고 날개뼈를 이렇게 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팔이 딸려오죠. 근데 몸은 가만히 팔이 접고 펴져야지 팔이 몸에 의해서 딸려오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얘도 동일합니다. 고정시키고 몸은 고정, 팔꿈치 위치, 어깨랑 파악하신 다음에 당기시고 하다 보면 약간 어긋나는 느낌이 들면은
기존보다 범위를 조금씩 줄이시면서 하시면 돼요. 만약 그런 느낌이 없으면은 기존 범위를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 어긋나는 느낌 들면 범위를 조금씩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지만 이 단점이 좀 보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운동이란 게 안 아프고 근육 생기면 장땡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저라고 뭐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냥 근육이 생기니까 하는 거지, 안 아프고. 너무 남 눈치 보고 하지 마셔라. 내 몸만 좋아지면 장땡이다. 우와.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하이로우보다는 팔이 이쪽으로 내려온 각도를 할 거고, 이제 오버그립을 할 겁니다. 얘를 딱 잡고 나오시면 팔이 이렇게 굽혀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두근이 협력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다 펴면 이두의 힘이 풀립니다. 근데 광배근은 힘을 쓰게 돼 있거든요. 광배근은 팔을 다 펴도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광배근은 로우나 풀다운에서는 주동근이지만 달리기를 하거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보면 제가 보조근으로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은 펴지면 실제 등은 힘이 들어가죠. 근데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는 이두근의 힘이 풀리면은 뭐가 안 되냐면 운동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장력이 이어진다기보다는 힘이 풀리고 다시 하고 힘이 풀리고 다시 하고입니다. 그래서 흉추 신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딱 잡고 나오면 얘도 나를 당기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딱 잡았을 때 팔을 펴버리면 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죽게 되죠. 그래서 흉추 신전이란 게 잘 유지가 되려면 작용이 있으면은 반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팔이 적당히 접혀져 있는 이 구간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을 펴게 되면은 팔꿈치랑 어깨죠. 얘가 이렇게 뽑혀 나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다른 운동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등 운동을 하실 때는 팔꿈치랑 어깨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이 로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고 팔이 약간 굽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랑 어깨 위치 인지하셔서 얘들이 유지가 되는 범위까지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은 고정, 팔이 오는 거지 몸이 와서 팔이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돌죠. 그래서 몸은 고정, 팔이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얘를 당기면 팔이 이렇게 굽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나를 당기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흉추신전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줄다리기 해보셨잖아요. 줄다리기 했을 때 자세랑 똑같습니다. 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는 줄다리기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나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흉추신전이 되면서 등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흉추신전이란 단어에 사로잡혀서 이 작용 반작용이란 개념을 적용을 안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흉추신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얘를 들게 돼요. 근데 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허리가 꺾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몸을 이렇게 뒤로 자연스럽게 기울여 보시면 배에 자연스럽게 긴장이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허리를 꺾게 되면 배는 힘을 아예 못 씁니다. 흉추신전은 얘를 잡으면은 반작용에 의해서 잘 버티고 있으면 알아서 되는 거지, 굳이 가슴을 열게 되면 그건 가슴을 여는 게 아니고 허리를 꺾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허리를 꺾고 이렇게 당기면은 자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강배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풀다운이나 로우에서 내전 신전 이 기능도 있지만은 뭐 어떤 기능도 있냐면 몸통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걷다가 뛰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이 접히고, 데드리프트 할 때도 이렇게 팔이 접고 펴지는 게 아니지만 등에 힘이 들어오는 것도 이런 강배근이 팔이 움직일 때 몸통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몸통을 안정화하는 주요 근육은 배입니다. 배. 근데 허리가 꺾이게 되면 배가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해당 각도에서는 배가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몸통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누가 다 대신하냐면 광배근이 대신하는 겁니다. 즉 원래는 역할 분담이 반반 정도인데 광배근의 몰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불안정해지면 불안정해질수록 등에 자극은 훨씬 많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근육이 운동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정 패턴이죠. 운전 습관처럼 한 가지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은 그 패턴이 고착화돼요. 그래서 광배근이 쉬지를 못합니다. 즉 모든 상체 운동을 할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고, 그거를 보상하고자 광배근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육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건데 휴식을 못하게 되니까 광배근 자체가 발달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광배근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말하는 상부 하부 개념이 없고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면에서 보이는 이 라인업, 이때는 광배근이 있는데 후면을 딱 돌면은 등이 지우개처럼 세퍼레이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너무 혹사시키게 돼. 해당 부위 근육을 너무 혹사시키면 혹사시킬수록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의 수분 보유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돼요. 남이 해야 될 일을 자꾸 대신하게 되니까 근육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할 때는 아무도 흉추신전을 하진 않죠. 근데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면 이 운동을 할 때 억지로 모션을 만들어서 한다,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얘 잡고 나오면 팔이 자연스럽게 접해 있죠. 여기서 팔꿈치랑 어깨 각도 인지하시면서 몸은 고정, 팔은 접고 편다. 걔가 유지되는 데까지. 마지막은 로우로우입니다. 로우로우는 아까 제가 하이로우에서 설명드렸지만 팔이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로우로우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도 잘 보면 약간 경사가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게 되면 팔이 자연스럽게 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펴게 되면 몸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거든요. 즉 어깨가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팔을 이렇게 잡고 나신 다음에 팔이 접혀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 팔꿈치랑 어깨죠. 몸통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각도가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게 어려우시면 처음에 팔을 이렇게 다 펴보시면 몸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끌려가지 않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만약에 설명을 들어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지만 않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다 펴게 되면 이두근의 장력이 풀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끌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안 들게끔 유지하시면은 잘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는 거에 반대는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잘하는 감각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감각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그 느낌이 들지 않게끔 유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슈러그입니다. 슈러그.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 아래에서 위치하게 돼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운동이긴 해요. 이제 보통은 슈러그 하시면은 이렇게 승모근을 이렇게 바짝 조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바짝 조이게 되면, 너무 이렇게 바짝 조이게 되면 우리가 이두로 치면 팔이 다 펴져도 이두를 못 쓰고, 반대로 팔에 이렇게 다 잡으시면 팔꿈치가 무조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육 입장에서는 가장 짧아지고 가장 늘어났을 때는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장력이 이어지려면 중간 길이 말 그대로 너무 짧아지지도 않고 너무 늘어나지도 않는 그 각도 유지가 중요한데, 얘들 같은 경우는 스탠딩이기 때문에 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팔꿈치랑 어깨 이 위치를 인지하시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얘도 얘인데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 보시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딱 꼬집게 돼 있어요. 서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딱 기울여 보시면 발가락이 이렇게 꼬집게 되는데, 이 느낌이, 발에서 이 느낌이 없으시면 됩니다. 즉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발가락을 꼬집는다든지 앞발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 안 든 상태에서 팔꿈치랑 어깨가 이 궤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잡으시고 발의 무게중심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자, 오늘은 등 운동, 팔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등 운동 6가지 하고 슈러그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평소 등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이 있으시거나 운동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3월 19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3월 30일부터 하반기 시합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렇게 운동 영상이 아니라 제가 시합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즉 일상을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시합 준비하는 일상을 담은 모습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